먼저 어제 있었던 최순실 첫 재판 관련 내용입니다. 어제 열린 첫 재판에서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이 내민 건 참회의 반성문이 아니라 뻔뻔한 오리발이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던 최순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통령과의 공모 자체가 없었다며 검찰 공소사실 자체를 흔드는 역공에 나섰습니다. 자신은 사실상 아무런 죄가 없다며 외치고 있는 최순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대통령과 싱크로율이 100%입니다. 서로 짜맞추기라도 한 듯 최순실과 박 대통령의 대응 논리가 맞아떨어집니다. 최 씨의 공모 혐의 부인은 검찰 공소사실에 기반해 작성된 대통령 탄핵 사유까지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오리발이야말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이 공범이라는 반증입니다. 이쯤 되면 감옥에 있는 최순실이 여전히 비선실세 노릇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의문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최순실 일당과 교감하고 청문회에서 태블릿 PC 진위 여부를 문제 삼기로 한 것 아니냐는 위증 모의 의혹까지 받고 있는 친박 의원들까지 나선 마당을 보면 불안한 의문은 더욱더 확산됩니다. 최순실은 귀국 전부터 수사를 앞두고 관계자와 전화하며 위증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입맞추기를 시도한 대범함까지 보여줬습니다.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조작 지시는 정권 차원의 보호 없인 불가능합니다. 비선실세 최순실이 감옥에서까지 이런 국정농단을 하는 것을 특검과 검찰은 결코 좌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순실로부터 진실의 출발점이 시작됩니다. 다음은 우병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팀과 관련 내용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수석 비서관이었던 2014년 6월 검찰의 세월호 수사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실 서버 수색을 하지 말라고 강요한 것뿐만 아니라 영장 운운하며 수사를 지연시키고 심지어는 해당 수사팀의 보복 인사를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법과 권력을 악용하는 매우 우병우스러운 행태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수사 방해가 일부라도 실패한 것이 오히려 다행스럽습니다. 만약 우 수석의 뜻대로 수사팀이 해경 상황실을 압수수색하지 못했다면 청와대의 늑장 대응과 부실 대처의 진상마저도 지금 우리 곁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우 전 수석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더불어 박근혜 정권의 헌정유린의 중심에 선 국정농단과 직권남용의 주범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헌법 질서도 자신의 안위와 타락한 정권 유지를 위해서 악용하는 뻔뻔하고 얼마든지 국민을 버릴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우병우 청문회가 될 것입니다. 증거인멸과 은폐 시도를 일삼으며 도피 생활하던 우 전 수석의 파렴치에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이 얼마나 교활하게 발뺌할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뜻대로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검 또한 우병우 전 수석이 저지른 국정농단 사건들과 더 검찰에 대한 외압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강력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법을 다루며 법을 악용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야말로 반드시 정의와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고 국민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친박 이중교사 관련 내용입니다. 탄핵이 가결되던 지난 9일 최순실 국조특위위원인 유한영, 이만희, 최교일 이 세 사람이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만나서
태블릿 PC와 관련된 대책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이만희 의원은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 태블릿 PC의 출처 등을 문제 삼았고 해당 증언은 이완영 의원이 사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완영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위증 공모를 한 것이 아니라 증인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뿐이라고 뻔뻔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방탄에만 몰두하고 사실을 날조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친박 세력의 음모에 국민들이 아연시세가고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들이 아무리 부인하고 나서도 드러나는 사실들은 친박 세력이 국정조사와 그리고 증거 인멸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이완영, 이만희, 친규일 의원은 이제 국조특위위원이 아닌 청문회 증인으로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대리인이 아니라 대통령의 변호인 노릇에 몰두하는 이상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당장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세력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사상 초유의 헌정 파괴 사태를 저지르고도 국가를 도탄에 빠뜨린 이 장본인들이라면 결국 혐의 부인의 위증 교사까지 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그 당사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오늘 있었던 국민의당의 좀 비이성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정의당 전북도당의 탄핵 관련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서 우리 당 심상정 대표와 전북도당 오연숙 위원장을 전주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정의당 전북도당이 탄핵 발의는 머문, 카지노 설치는 거침없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에 거리에 건 것이 대응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당의 이런 비이성적인 검찰 고발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정의당은 현수막 게시에 대한 국민의당의 문제제기에 따라서 이미 오해가 없도록 노력해달라는 의견을 전북도당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카지노 설치에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비판받아서 마땅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탄핵 소추가 된 현 시점에선 야권의 합리적인 경쟁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당이 우리 당 심상정 대표와 도당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리는 못난 모습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야당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아니라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헌정유린에 대한 합리적인 경쟁과 협력입니다. 때문에 국민의당이 유독 야당들에게만 과도하게 날을 세우는 모습에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국민의당에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이번 현수막의 본질은 부적절한 카지노 설치에 대한 국민과 지역민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비판입니다. 국민의당은 생뚱맞은 소송으로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지 말고 반성을 토대로 당장 소를 취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